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남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6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주간 국내 경기들과 이제 곧 개막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 개막할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6개월 진행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번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스포츠 분석 방송 최초로 10연승 이상 기록 총 8개 기록과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22년 기록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면 4년 연속 10연승 이상이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추후에 검토해서 추가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따로 실제 적중 게시글들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마치 뭔가 전시회만 기록 이렇게 또 개인 통상 기록들 따로따로 모아가지고 유튜브 댓글창에 링크 한 개 남겨드렸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제 실제 적중 게시글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축구 4연속 올킬 이거 계속해서 형들한테 좀 추천드리는데 요거 한번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연승 이상 기록들 링크 들어가셔서 날짜부터 그리고 적중 내역들 그리고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편안하게 언제든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하루 패키지, 주 패키지, 월 패키지 이렇게 단기 패키지로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카카오톡으로 받기 좀 눈치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형님들도 이렇게 또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셔도 데이터표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어쨌든 오늘 해외 축구 강승부입니다. 나야 재도전. 최근에 우리가 강승부 2번 연속 조기 퇴근을 했습니다. 그죠? 푸근하게 아주 조기 퇴근을 하고 또 이제 2번 연속 승부를 잘 가지고 왔다가 사실 직전 경기 좀 억까 아닌 억까를 당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였죠. 크리스탈 팰리스가 2대0, 맨시티 2대0 곧바로 3연속 조기 퇴근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7분 만에 3골을 먹히면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사실 뭐 직전 강승부 때도 그랬고 최근 강승부 연승 때도 그랬고 S급이 상당히 많았던 경기 때 또 승부를 했던 만큼 오늘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또 승부도 진행을 해서 금액업 구간이었습니다. 3폴까지 또 먹어주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는 고배당까지 또 맞췄습니다. 오늘도 고배당 준비해드렸으니까 고배당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NBA는 이렇게 또 깔끔하게 요거 원래 제가 몰빵 하려고 하다가 참았거든요. 그게 좀 아쉬워. 몰빵 있었으면 수익률이 더 나왔을 텐데 어쨌든 NBA와 그리고 오늘 주간도 적중 축하드립니다. 해외 축구까지 전 종목 한번 싹 먹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렉섬 그리고 입스위치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A컵이고요. 나머지는 다 리그 경기들인데 오늘 잉글랜드만 FA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언더독 팀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봅니다. 렉섬도 물론 이번 시즌 제가 최근에 흐름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렉섬이 유독 좀 약한 구간이 있어. 홈 경기입니다. 렉섬이 최근에 홈 경기에서 실점률이 좀 커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렉섬이 홈 경기를 굉장히 화끈하게 하거든요. 얘들이 6부 리그인가 5부 리그인가부터 다이렉트로 지금 2부까지 쫙 올라왔기 때문에 홈에서의 그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얘들이 바로 이번 시즌 승격하게 되면 아마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렉섬이라는 팀이 홈 경기에서는 따로 라인을 내리지 않습니다. 공격조, 닭공 이런 모드이기 때문에 실점률도 크지만 공격력도 화끈화끈한 팀이란 말이죠. 반대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성적 자체가 나쁘지가 않은 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만 놓고 봤을 때도 당연히 입스위치는 아무래도 지난 시즌 EPL에 있던 팀이었다 보니까 그런 좀 좋은 흐름이 좀 지속되는 느낌. 최근에도 역시나 다 많은 실점, 뭐 경기당 2실점씩은 2득점씩은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입스위치도 수비입니다. 수비에 대한 좀 허점이 좀 크기 때문에 다소 좀 공격적인 팀들을 만났을 때 실점을 하는 경우가 좀 잦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6경기 동안 연속으로 좀 실점을 하고 있는데 입스위치라는 팀 자체도 사실 수비가 안정적인 그런 팀은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요렇게 봅니다.
FA컵이고요. 입스위치 입장에서는 지금 FA컵보다 순위가 상위권 레벨이기 때문에 차라리 승격을 도전하는 게 맞아요. 렉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렉섬도 보면은 지금 6인가 애들이 7인가 꽤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만큼 렉섬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제 그 플레이오프라도 경쟁을 해보는 게 맞기는 하지만 렉섬 입장에서는 어쨌든 FA컵을 잘해서 이제 손해볼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저는 이 경기 렉섬이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프랜승이나 아니면 오바 쪽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레이스터시티 기억나시죠? 레이스터시티가 정말 못할 때 최근에 엄청 못했을 때도 홈 경기에서 제가 이거는 레이스터시티가 최소 2골에서 3골은 넣을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전반전 때 3대 0으로 이겼던 경기가 기억이 납니다. 사우스햄튼전에서. 그리고 막판 후반 60분부터 4골 먹혀가지고 3대 4로 졌던 기억이 나는데 렉섬도 사실 홈 경기가 나쁜 팀이 아니에요. EFL에서 그래도 네노라는 홈 공격팀이기도 하고 어쨌든 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렉섬 역배까지 보겠습니다. 프랜승 오바 그리고 역배. 자, 다음 경기 헐시티 그리고 첼시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또한 이제 FA컵입니다. FA컵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나 FA컵들은 언더독 팀들, 2부 리그나 3부 리그 팀들이 그래도 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1부 리그 팀들은 할 게 많아. 뭐 챔피언스 리그, 뭐 또 유로파, 뭐 컨퍼런스나 아니면 뭐 리그컵 그리고 뭐 또 리그 경기들 또 잔류 또는 뭐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경쟁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중위권에 걸쳐져 있는 애들이 나름 사고 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FA컵을 잘 안 다루는 거고 좀 피해가는 편이 좀 있기는 한데요. 다만 헐시티라는 팀 자체가 첼시에게 약해도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최근에요. 맨시티라는 팀을 형들한테 한번 잡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 경기 뭐 마인승까지 보셔도 된다. 특히나 이때 금액업으로 갔다가 마인승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맨시티가 풀럼을 상대로 19연승이라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맨시티가 홈에서 그냥 두드려 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록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상대 상성을 보면서도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A라는 팀이 B라는 팀을 상대로 역대 통산 평균적으로 몇 골을 넣어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뭐 몇 년 동안 패배가 없다 이거는 사실 최근에 제가 체감하지만 큰 도움은 안 돼요. 왜냐면 무가 뜰 수도 있어서 대부분 이렇게 상성상 우위에 있는 애들이 똥배를 받잖아요. 정배를 받는다라거나. 근데 이제 무가 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제 아스날 경기처럼. 근데 또 다득점 경기를 많이 했던 그런 팀들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나름 그래도 좀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데 첼시라는 팀 자체가 헐시티를 상대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30년인가 잠깐만. 40년이구나. 40년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첼시라는 팀이 헐시티를 만났을 때 평균적으로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골에서 3골 정도. 많게는 3골 정도 평균적으로 꾸준하게 넣어줬던 팀이 첼시이기도 하다. 오늘 조금 이제 불안한 거는 첼시가 정상 라인업은 아니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첼시도 리그가 좀 더 빠듯하기 때문에 리그 쪽에다가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상성적으로도 우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5군 정도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직전 또 리즈랑 경기하고 나서 지금 3일 만에 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에 대한 조금의 안배도 좀 잘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헐시티가 지금 첼시를 상대로 8연패 중입니다. 첼시는 8연승 중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헐시티도 어쨌든 공격력이 좀 살아나는 모습 EFL에서도 나름 좀 이제 득점에서는 이제 한가닥 하는 그런 팀인데 역시나 문제는 실점률이다. 마찬가지로 첼시도 최근에 보면은 뭐 리즈한테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2대2로 따라잡히고 막판에 콜파머 홈런 날리고 하는 거 보면은 또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기긴 할 텐데 햄무일 가능성도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첼시 승 봅시다. 그리고 이게 3대1 아니면 2대1일 것 같거든요. 2대1이 나오면은 3.5 언더오버이기 때문에 햄무 언더가 날 거고 그리고 3대1이 나오면 첼시가 이제 마헨에다가 오버까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상성이라는 게 있고 첼시가 역대 통산 뭐 헐시를 상대로 평균적으로 2-3골을 넣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마헨승에다가 오바 보겠습니다. 3대1 스코어 예상하면서 첼시승 마헨승 오바 보도록 할게요. 다만 마헨승 가실 분들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는. 자, 그다음 도르트문트와 그리고 마인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데스리가라는 그 리그에서
가장 분위기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 성적이 굉장히 좋은, 이번 시즌 14번의 홈 경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도르트문트였고, 원정팀 마인츠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거 감독 바뀌고 나서 진짜 완전 팀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얘들이 원톱으로 이루어진 팀이잖아요. 그 아밀이라고 해가지고 얘로 이루어진 팀인데 직전 경기도 한 골 넣었고, 그리고 최근에 마인츠는 제가 고배당으로도 쓰고 형들한테도 좀 권장을 많이 드렸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를 봅시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마인츠가 그래도 홈 경기 한정 공수 밸런스가 좀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피셔 감독 자체가 좀 공격적인 형태, 그러니까 역습과 그리고 빠른 템포를 좋아하는 팀이기 때문에 라인 자체가 높지는 않은데 그게 원정 경기에서 가끔 수비 실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인츠는 공격은 되지만 원정 경기에서 수비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을 해야 되는 팀이다. 이렇게 좀 놓고 보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홈 경기에서 이번 시즌 패배가 없다. 어쨌든 도르트문트는 제가 오바를 가기 이제 좋은 팀은 아니고 홈 경기에서 가끔 1대0, 2대0으로라도 좋은 수비 값으로도 이기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도르트문트 홈 경기에서 좀 안정감 있는 경기를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경기 어떻게 가면 되냐? 도르트문트는 평균적으로 홈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2골이 넘어갑니다. 멀티 득점이 넘어가고, 마인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꾸준한 득점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못해도 저는 3골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죠? 3골이나, 그러니까 이게 2대2 아니면은 2대1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활용 방법은 고배당으로 치실 분들, 무승부나 아니면은 돌문 햇무 이렇게 한번 이제 빼서 보시고, 그 다음에 3.5점이기는 한데요. 이거 오바 기준점이 꽤 높더라고요. 이게 2배당 넘어가나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아까 봤는데, 그러면 이거는 언더보다는 차라리 오바가 나아요. 어차피 3골 정도를 보는 거면은 한 골만 더 들어가면은 2배당. 이게 2배 정도면 사실상 뭐 이제 앵간한 정배 배당 잘 받은 팀들, 또는 야구나 농구로 따지면 역배 배당과 똑같은 배당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오바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바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엘체와 그리고 오사수나 경기입니다. 굉장히 써먹기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엘체 오사수나 경기가 왜 이렇게까지 오사수나에게 배당을 많이 줬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최근에 그 오사수나라는 팀을 프리뷰를 해드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오사수나 그리고 셀타비고 요 두 팀이 이번 시즌 공통적으로 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홈 경기를 좀 많이 잘합니다. 그래서 홈에서 제가 엔간하면은 좀 이제 그 장줄 타실 분들은 오사수나랑 셀타비고 쪽으로 한번 타보셔라라고도 이제 프리뷰를 드렸는데, 어쨌든 오사수나가 원정 경기기는 해요. 근데 원정에서 최근에 보면은 두 경기 동안 일단 패배는 없다라는 거. 오사수나의 이번 시즌 강점, 라리가 팀답지 않게 꾸준하게 득점이 잘 나온다. 반대로 실점도 꾸준하다. 보통 이런 팀들은 원정 경기에서 좀 이제 오바내기 참 적합되어 있는 그런 팀이라고 좀 놓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오사수나가 엘체를 상대로 최근에 10경기 동안 패배도 없다라는 것. 그것 또한 이제 오사수나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엘체 봅시다. 엘체의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는 라리가에서도 내놓으라는 수비 안 되는 팀이죠. 사실상 최다 실점 팀은 아닙니다만 최다 실점 최상위권 레벨에 있는 그런 팀이고요. 뭐 수비 최근에 경기했다 하면은 이제 오바를 그냥 밥 먹듯이 쏟아내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3.5가 아니라 2.5를 받았고요. 배당이 1.88 배당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오바 역배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경기였다고 봐요. 물론 이제 금요일 경기, 그러니까 먼저 스타트를 끊어버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대개 라리가가 이런 경기 이제 언더가 좀 잘 나오는 경우가 특이성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오사수나 일반 승이 배당이 2.3배당이나 되고 언더 오버가 1.88 배당이나 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우리가 축구 여러분들 배팅 왜 합니까? 배당 때문에 배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NBA나 아니면 야구나 이런 거는 이제 배당이 적잖아. 근데 어쨌든 배당 높게 잡으려고 축구를 하는 건데, 뭐 그러면은 오사수나의 2.3배당과 1.88배당은 충분히 가져가기에 좀 활용해 보기에 좀 적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사수나 승 오바, 그리고 좀 고배당 보실 분들은 마인승까지 한번 보이시고요. 자, 그 다음 피사 그리고 AC 밀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아마 경기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좋은 경기들이 많으니까. 근데 아마도 진짜 만약에 사고가 어딘가에서 난다라고 한다면 여기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일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유가 마피아 리그고, 두 번째 이유가 피사가 한번 이길 때가 되기는 했어요. 어쨌든
홈 경기를 너무 못하는 애들이 피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피사 원정 경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보면 뭐 무 가져가거나 프렌 가져가거나 이럴 때 보면 원정 경기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피사의 홈 경기 문제점은 뭐냐면 그 홈팬들까지도 야유를 퍼부을 정도로 득점이 안 나옵니다. 얘네들이 이번 시즌 초중반이었나? 중반 때까지만 해도 피사가 홈 경기에서 단 한 골만 넣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홈 경기에서는 득점 부진이 굉장히 심각한 게 바로 피사의 이번 시즌 홈 경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전 경기도 이제 베로나 상대로 0대0.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득점 부진이 너무 크고, 자 반대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22경기 연속 패배가 없습니다. 뭐 이제 초반에 얘들이 개막전에 한 번 졌나요, 그죠? 개막전에 한 번 지고 그 이후로 무패 행진인가? 뭐 AC 밀란은 지금 뭐 내노라는 강팀들 다 따져도 그러니까 무가 좀 많아. 근데 AC 밀란이 그래서 그렇지 최근에 뭐 무패 행진 대단하고요. 원정 경기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정감 있게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 밀란처럼 공격적이지가 않잖아요. AC 밀란 좀 다른 느낌이잖아. 좀 더 안정감 있게 경기하는 걸 추구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도 좀 안정감이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정배 찍기는 좋아요. 정배 찍기는 좋은 이제 팀인데 다만 마행승을 가져가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냐면 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AC 밀란이 다 좋고 오늘 뭐 상대 상성도 좋고 정말 다 좋은데 이게 무승부가 이번 시즌 많았다라는 거. 심지어 직전 경기 AC 밀란 홈 경기에서도 피사를 상대로 2대2로 비겼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때는 피사가 원정 경기였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사는 오히려 원정 경기를 더 잘해요. 더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골이 더 잘 나와. 그래서 2대2였고 다만 이제 오늘은 피사 홈 경기니까 홈에서는 진짜 득점 안 나오는 팀이 이제 피사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형들 뭐 AC 밀란의 근본 플리식 그 다음에 레앙 둘 다 오늘 나올 수 있고요. 뭐 둘 다 너무 게임을 잘해주고 있으니까 저는 이 경기는 AC 밀란 승에다가 햄무 아니면 마행 그 다음에 언더 1대0 아니면 2대0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배 찍기 너무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정배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굳이 부러진다면 무가 뜰 겁니다. 어제 아스날 같은 느낌처럼 그거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야 근데 플리식도 여러분들 얘가 유리몸이었잖아요. 나는 근데 AC 밀란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골라낼까? 그죠? 항상 보면 AC 밀란에서 방출당한 애들 보면은 꼭 보면 다른 팀 가가지고 바로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아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 AC 밀란은. 플리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미국 그때부터도 얘는 유리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AC 밀란 가고 나서 이번 시즌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어쨌든 자 다음 스타드렌 그리고 PSG 파리 생제르맹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그원 경기가 보통은 금요일에 한 경기가 떼져 있을 때 보면은 좀 비인기 경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인기 경기예요. 인기 경기를 일단 진행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 스타드렌이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요. 제 4대랑 좀 잘 맞아요. 뭐 최근에는 제가 올킬 냈을 때 그때가 월요일 경기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로리앙 상대로 졌을 때 그때 제가 로리앙 역배랑 그 다음에 프랜승 뭐 고배당 그 다음에 주력 올킬 냈었었고 최근에도 우리 강승부 재료로 뭡니까 그 저기 어디야 랑스랑 경기에서도 먼저 한 골 넣고 연이어서 3골 먹히면서 또 지기도 했고 심지어 랑스는 한 명 퇴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됐든 간에 스타드렌과 저는 좀 4대가 좀 잘 맞는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성 얘기 드립니다. 뭐 상성들이 너무 좋아요. 최근에 제가 스타드렌과 저랑 4대가 잘 맞았던 이유가 제가 스타드렌은 한 가지만 보자. 수비가 지독하게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스타드렌의 평균 실점이 한 2.5골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멀티 실점 이상씩은 하고 있다라는 것도 PSG가 렌을 상대로도 4연승,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승 자체도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시즌에가 12월 달이었나? 그때 11월 달로 기억이 나는데 PSG가 시원하게 홈 경기에서 5대0으로 한번 치고 눌러버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승 배당이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마행승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승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느낌상 일반승 할 거면은 마행까지 할 것 같습니다. 뭐 홈이건 원정이건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에 뭐 가리지 않고 PSG는 형도 오히려 원정 경기에서 더 화끈하게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득점 분포도가 원정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골 자체가 그만큼 최근 원정 경기도 3연승 달려주고 있기도 하고 렌 상대로도 4연승이기도 하고 리그 통합 7연승이기도 하고요. 뭐 최근 맞대결도 5대0으로 이기기도 했고 뭐 오늘 그리고 요거 하나 하키미가 오늘 형들 복귀한다라고 합니다.
말 다 했죠.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PSG가 이기면은 마인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가 조금 그래도 아쉬운 거는 스타드 렌이 홈 경기라는 거. 렌 여러분들 홈 팬들이 이제 훌리건들이거든요. 그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들의 홈 경기 분위기 뭐 이런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PSG가 이거는 학살할 만한 경기라고도 봐요. 보면 3.5점 받았거든요, 기준점. 뭐 PSG가 3골을 넣어도 3골 4골을 넣어도 이상할 건 없는 그런 경기긴 하다. PSG 승, 마헨 승, 그다음에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좋은 경기들이 일단 많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불안한 건 그거죠. 딱 하나 굳이 불안 요소를 찾는다면 좋은 팀들이 다 원정 경기라는 거. PSV, 그다음에 저기 파리 생제르맹, AC 밀란, 오사수나도 원정 경기죠. 마인츠도 최근에 좋은데 원정 경기고, 첼시도 원정 경기, 그리고 입스위치도 원정 경기. 다 원정 경기야. 그래서 오늘은 진짜 뽑기를 잘해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정배 나올 것들은 나와. 근데 뭘 잡아가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폴렌담, 그리고 아이트호벤 PSV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만약에 오늘 폴렌담 역배 터지면은 그냥 재수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직전 우리 여러분들 맨시티 경기 있잖아요. 풀럼 제가 그때 상대로 19연승이었고 뭐 홈 경기 너무 잘하고 있고 뭐 이거는 맨시티가 마행 못하면 이상한 경기다. 만약에 오늘 맨시티가 배팅을 했는데 졌다 그러면 다음 경기 형들 삘 받는 거 아무거나 그냥 승부 때려라. 어차피 그거는 진짜 액땜을 제대로 한 거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렌담 PSV 경기 폴렌담이 이기면 그냥 형들 액땜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뭐 성적, 그러니까 상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의 성적, 리그에서 현재 양 팀의 입지 완전 다른 팀입니다. 뭐가 됐던 간에 PSV가 그래도 며칠 못 쉬고 원정 경기를 또 해야 된다는 거 4일 쉬었나 애들이. 그리고 경기를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체력적인 부담감은 분명하긴 한데 우리 직전 경기 PSV 갔다가 초반에 전반에 한 골 먹히고 바로 PSV가 역전 막판에 이제 극장골 터뜨리면서 이제 이거 1.5배당이었나? 그 승리 갖고 왔잖아요. PSV라는 팀을 제가 형들한테 그때도 이제 드렸던 이유는 주력으로 드렸던 이유는 얘네들이 원정 성적 지금 11연승인데 그 과정 자체가 뭐 엄청 시원시원한 느낌은 아니긴 했어요. 근데 안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끝까지 하는 그 힘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NBA로 따지면 디트로이트 같은 느낌인데 보통 이제 강팀들이 뭐 EPL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첼시 같은 애들 보면은 뭐 초반에 승기 못 잡으면 오히려 후반 가가지고 힘 떨어지는 애들도 있잖아요. 뭐 첼시 아니면 리버풀 이런 애들 보면은 뭐 그래서 리버풀도 최근에 맨시티한테 막판에 따이기도 했잖아. 근데 얘들은 강팀인데도 불구하고 그 90분 동안의 그 뭐랄까요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팀입니다. 그만큼 1등이면서도 그 이상의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게 PSV고요. 이번 시즌 얘네들 19승 2무 1패입니다. 그만큼 뭐 PSV가 오히려 원정 경기 지금 11연승, 무승부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대단한 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폴렌담입니다. 폴렌담이 그래도 홈 경기를 잘합니다. 약팀 치고는 홈 경기에서 꽤나 수비적으로 해요. 얘들이 보면은 70분 한정이었나? 제가 이제 최근에 한 10경기 놓고 봤을 때 70분 한정으로 그 평균 득점이 한 골이 안 됩니다. 한 1실점이 안 됩니다. 그만큼 70분까지 그 버텨내는 힘이 대단해. 그래서 PSV가 오늘 경기 마인을 하려면은 이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골이 터져줄 수 있느냐. 만약에 70분 안에 터준다 그러면 저는 오늘 4대0까지도 봅니다. 혼자서도 오바낼 수 있는 뭐 4대0, 5대0, 6대0 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런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폴렌담이 PSV 상대로 거뒀던 승리가요. 1990 아까 5년이었나? 1996년이었나? 아무튼 30년 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최근 뭐 물론 홈 경기를 잘하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PSV 상대로 상성도 굉장히 좀 안 좋고 직전 경기도 3대0으로 한번 지기도 했고 그리고 폴렌담이 홈 경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긴 하는데 야, 이게 골이 언제 터지냐 문제인 것 같아. 70분 만약에 이후에 골이 터지면 일반 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SV는 한 골 넣었다고 해서 잠그는 팀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그 허슬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인승까지 보셔도 된다. 그리고 언더오바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보면은 좀 정배 위주로 많이 잡아드렸는데요. 그래도 렉섬은 제가 역배를 드렸고 도르트문트도 조금 꼬럼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 두 경기도 정배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경기들이 다 쉽단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원정팀들입니다. 조금 더 최근에 성적이 좋았던 팀들이 다 원정팀들이고, 그리고 워낙 배당이 낮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거를 핸디캡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 설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어쨌든 저는 오늘 승부로 딱 한 박스 준비를 해봤고요. 요 한 박스로 오늘 금액도 올려서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주시면 제가 또 바로 오늘 승부 데이터부터 이렇게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